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4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미국의 식목일인데요. 식목일 대목을 앞두고 페어팩스의 한 화원에 나왔습니다. 오늘날 50개 주에서 기념하고 있는 식목일은 1872년 네브라스카주에서 유래했는데요. 언론인이며 네브라스카 주지사이자 연방정부 농무장관을 역임한 줄리어스 스털링 모턴의 제안으로 시작된 나무 심기 행사가 그 시초입니다. 1872년 4월 10일 첫 식목일 행사가 열린 후 네브라스카주는 모턴의 생일인 4월 22일을 나무의 날 아버데이로 정해 기념했고 미국의 각 주가 식목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각종 축제를 벌인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식목일의 시초가 됐습니다. 식물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증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정원이나 텃밭을 가꾸는 사업이 호황을 맞기도 했는데요. 흙과 식물을 만지며 집중하는 시간에는 걱정을 잊게 되고 우울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관련 업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원하는 손님을 위해 온라인 주문 판매나 배달 서비스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서 즉각적인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하고도 여전히 유혈 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나웅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지난 24일 아세안 회의에서 폭력 중단에 합의했지만 군부는 잇따라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거나 소수민족 지역에 공습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맞서 카렌족 반군이 태국 접경 지역의 미얀마군 전초기지를 공격해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시민사회는 군부에 협조한 아세안을 비판했고 톰 앤드루스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 미나웅 훌라잉 사령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폭력 중단 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인도에선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이 넘고 사망자 수도 매일 3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 상태고 일부 병원에선 환자에게 필요한 산소가 부족해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시설은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지 못해 대규모 임시 화장터를 만들고 장작 등을 이용해 시신을 태우는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 등 국제사회가 백신과 산소호흡기 등을 인도에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종됐던 인도네시아 해군 소속 잠수함 낭갈라함이 해저 850m 지점에서 새동강 재발견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지난 21일 발리섬 인근 해역에서 훈련 도중 실종된 낭갈라함을 찾기 위해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총수색에 나섰는데요. 결국 잠수함은 실종 나흘 만에 침몰된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대는 잠수함에서 나온 구명조끼 등 다수의 물건을 실종 지점 근처에서 추가로 발견하고 탑승자 53명은 전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사망한 장병들이 최고의 애국자였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유인 캡슐과 추진 로켓을 모두 재활용한 우주선 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플로리다주 미 항공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크루2에는 미국인 2명과 일본, 프랑스인 각 1명 등 총 4명의 우주비행사가 탑승해 다음날 오전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는데요. 이들은 향후 6개월간 과학실험과 정비 업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ISS 도착에 성공한 첫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1의 우주비행사 4명은 오는 5월 1일 지구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The worst pandemic in a century, the worst economic crisis since the Great Depression. Now, after just 100 days, I can report to the nation, America is on the move again. 취임 100일을 맞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국민을 향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의회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 2억 회 접종 목표 조기 달성 등 성과를 강조하며 전임 정부와 차이를 부각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해 그간의 주요 정책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78살로 역대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5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은 시기 전임 대통령들에 비하면 결코 높다고 할 순 없지만 바로 직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When we needed a low-key, understated president, he's perfectly willing to disappear for a weekend or to let others take the lead on some of the key considerations coming to the White House. This is exactly what Americans wanted when they voted for him. They wanted a change from Donald Trump. 바이든 정부 들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복원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정과 세계보건기구에 복귀했고 이란 핵합의 재협상을 시작했죠. 또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공개적인 경고와 압박의 메시지를 보냈고 북한과도 쇼에 지나지 않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어 트럼프 정부와 차이를 보였는데요. What we're seeing from Pyongyang in terms of these provocations does nothing to shake the resolve of our three countries, along with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to approach North Korea from a position of strength in order to diminish the threat that it poses to the region and beyond. 단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완전 철군하기로 해 드물게 트럼프 정부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을 퇴치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전임 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방역과 백신 공급을 추진했는데요. 대통령 본인과 정부 인사들이 먼저 공개 석상에서 마스크를 꼭 쓰는 모습을 보였고 공격적인 백신 공급으로 지금까지 2억 3천만 회 넘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와 함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켜 경기 회복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We are in the midst of an economic recovery in the U.S. right now that is enabled by the supply of vaccines, which continues to rise, the fact that we have had economies reopening, and then, of course, emboldened consumer confidence.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 이후 치솟은 아시아계 대상 범죄를 규탄하는 한편 구조적 인종주의 퇴치를 위한 개혁을 지시해 인종 갈등 해소에 힘쓰고 있다는 평을 받았지만 중남미 이주민들이 미국 국경에 몰려들고 미성년 미입국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민 분야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계속된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늘어난 재정 적자도 부담인데요. 해결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는 게 향후 과제입니다. It is a massiv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financed on the backs of the American taxpayers with taxes that will hurt the economy and cost us jobs. 과연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여러 난관들을 돌파하면서 지금 같은 지지율을 지켜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I am just a simple old guy. I don't have the so-called American dream or the Mexican dream or the Russian dream. I kind of liked what happened to me. I decided since I was 12 years old that I would make dresses for young ladies. That's kind of the start of a real tailoring career. My name is Manuel Cuevas, and I am the king of swing. Oh, I love life. Standing up in front of my brother who's playing with tailoring. And I said, how is that pant making business doing? And he looked at me, he'll be doing so well if you just stop looking pretty standing in front of me, get on the one sewing machine and help me. I never felt so much a challenge, you know. I said, why don't I? So I sat down sewing pants. My God, I'm still sitting on that machine today. I had a beautiful girlfriend, forced me almost to go to the Pasadena Rose Parade. I saw the parade and I fell in love with it. People's dress up, you know, the way the flamboyance, the thing. I said, I can do better than that. To this day, actually, I start dressing all the singers, the models, the governors, mayors,
the presidents of this country. You're fashionably dressed when you're a soldier. That uniform, whether it's poor or it's rich or it's the best, that's your style. And to me, that's what I put in people. I put style in. I love the French people because they dress first and they eat later. I mean, come on. I love that. That's the style. Make them different. So all my suits are different. All my shirts are different. And people say, well, how's that possible? Well, it is. I mean, we're all different anyway. You know, you gotta get to the mountain. The mountain's never gonna get to you. Some of my students, really with the greatest ambition of becoming designers, says, how do you get to a place like where you are? I said, well, with the same ruler that you measure your dream, measure your working hours. Maybe that'll take you.